주택시장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 집이 있는 사람과 내 집이 없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오늘은 제가 만난 수많은 손님들 중에 집이 없는 분들이 겪게 되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냥 하면 심심하니까 GTX 타고 구성에서 수서까지 한번 갔다 오면서 수다 떨듯 가볍게 한번 해볼까 해요. 현장에서 일하는 부동산 소장이 들려주는 생생한 수다 정도로 부담 없이 들으시면서 구성역과 GTX 열차를 최대한 화면에 담아 볼 테니까 아직 GTX 못 타보신 분들 저와 함께 한번 간접 체험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이야기는 무주택자라면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겪어봤음직한 이야기, 아니면 또 한 번쯤은 생각해봤음직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럼 GTX 타러 함께 가보실까요? 지난주에 만났던 고객님 이야기인데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었고 서울의 월세집에서 신혼을 시작하셨다고 하셨어요. 월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유튜브 보니까 집값이 오른다는 말에 좀 불안했대요. 그래서 보유자금은 많지 않지만 일생에 딱 한 번 가능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혜택을 꼭 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 압구정 출근이 가능한 경기권을 모두 훑어보다가 개발 후제와 좋아지는 교통을 보고 용인 구성까지 오게 돼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하기를 본인들 형편에는 딱 4억 초반에서 중반 정도의 금액이 맞는데 생애 최초가 너무 좋은 기회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겨서 더 비싼 집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걸 보고 결정을 하려고 하면 대출 원리금이 부담이 돼서 다시 또 4억 초중반을 보다가 눈에 안 차서 조금 좋은 집을 또 보다 보면 5억 중후반 정도 되게 되고, 그렇게 두 달을 매 주말마다 보면서 같은 사이클로 반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판단이 흐려져서 저를 찾아왔을 때는 너무 많은 기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의 조건은 4억 초반에서 중반대의 집, 서울 압구정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 미만 걸려야 하고 부평 84제곱미터에 수리비 안 되는 깨끗한 집, 전망도 좋았으면 좋겠고 층도 높았으면 좋겠고 주변 자연환경도 좋았으면 좋겠고 현재 부동산 시세에서는 쉽지 않은 조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너무 많이 보게 된 거예요. 싼 건 눈에 안 차고 비싼 건 자신이 없고 생애 최초로 진입 가능한 단지를 추천을 해서 4년 전 올소리를 보여드림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중교통으로 1시간 10분 걸린다는 이유로 집값이 조금 더 떨어지면 집을 사자 하고 매매를 보류하셨어요. 2달 이상을 매 주말마다 너무 넓은 지역을 너무 많은 집을 보다 보니까 머리가 어지러워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손님의 경우는 6년 전, 그때 당시 40대 중반의 손님 이야기인데요. 저희 동네에서 17평 빌라에서 전세로 살다가 2018년도쯤에 집값이 슬슬 올라가는 걸 느끼고 빌라 바로 옆에 있는 아주 오래된 아파트 1998년식 25평을 구입을 하셨어요. 물론 이분도 4인 가구에 청소년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25평은 너무 좁았어요. 요즘 신축이야 확장하고 평면을 잘 뽑으니까 방 3개가 다 쓸만하지만 1998년식은 25평은 현관 입구 쪽 방이 거의 무늬만 방인 경우가 많아요. 책상 하나 들어가면 이제 꽉 차는. 그런데 그분은 지금이 아니면 본인의 형편에서 25평도 못 사겠다고 판단을 했나 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집값 오르는 속도를 못 따라가니까. 2억 2천 하던 아파트가 한 달 만에 2억 5천이 되었는데도 단기 상승이죠. 전세 만기가 안 되었는데도 집을 샀고 본인의 전셋집은 만기 전이니까 중개보수를 지불해가면서 집을 샀어요. 본인 자금은 전셋집에 모두 들어가 있고 만기도 안 됐으니까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계약할 때 계약금 10% 2,500만 원 정도가 없어서 1,000만 원을 막 어렵게 빌려와서 계약을 했었던 어려운 계약이었는데요.
이분 역시 생애 최초였기 때문에 투자의 개념보다는 실수요의 개념이었고, 가족의 구성원으로 보아서는 33평을 했어야 했지만 현재 소득이나 보유 자금이나 볼 때 25평밖에 할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계약하고 이사까지 마무리하는 동안 첫 부동산 매매 계약이다 보니 참 질문도 많으셨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마음이 쓰이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마무리하고 잊고 있었는데 2년 만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25평 아파트를 비과세로 팔고 조금 돈을 보태서 33평 가고 싶다고. 2년 전 그날이 계기가 돼서 그동안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도 했고요. 본인의 자금으로 어떻게 하면 33평으로 옮겨갈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자금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곤 했는데 그게 이분이 뭔가를 공부하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했던 거예요. 공부방 하시는 분이었는데 목표를 정하고 2년 동안 일도 열심히 하고 아끼고 시간 날 때마다 부동산 공부하고 궁금한 걸 제게 전화로 묻곤 했던 거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 2년을 실수요로 거주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2년을 열심히 자금 모으면서 시세 흐름도 파악을 했고 갈아탈 단지도 찾아보고 발품도 팔고 참 지혜롭고 알차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잊지 않고 저를 다시 찾아오셔서 2년 전 2억 5천에 산 집을 매도 의뢰했고요. 매수자가 나타나니까 쿨하게 깎아서 3억 7천에 팔고 기분 좋게 계약을 하셨습니다. 2021년 1월이라 아직 상승장 추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이라 서운하지 않은 금액에서 팔았고요. 또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이미 갈 단지를 미리 받았기 때문이에요. 계약하자마자 그날로 다음 갈집 33평의 계약금을 쐈고요. 이미 한 번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판단도 빨랐고 혼란스러운 부동산 뉴스에도 흔들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좁았던 25평에서 내 식구가 2년을 잘 견디고 33평으로 갈아타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던지 저 역시 정말 기분 좋은 거래였어요. 그리고 1년 후 다시 연락이 왔는데요. 이번엔 이분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만약 처음 25평을 살 때 시세가 급등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매수를 포기했다면 아마 경험을 못했을 거고요. 지금의 경제적 성장, 부동산 지식은 없었을 거예요. 다행히 그분은 상승장을 잘 탄 분이기도 하지만 만약 사자마자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도 그분은 2년 비과세로 팔지 않고 2년 이상을 살면서 갈아탈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시기이긴 한데 경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분을 보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실수요자의 가장 큰 장점은 실수요기 때문에 떨어지면 안 팔면 돼요. 안 팔면 손해는 아니잖아요. 다만 내 집값에 대한 숫자가 바뀌었을 뿐이고 내 집은 여전히 내 집인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손님 이야기 해드릴게요. 8년 전에 만난 손님인데요. 이분은 대기업에 다녔기 때문에 연봉도 높았고 그래서 경기도 용인에 집을 살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어요. 회사 때문에 용인에 살고는 있지만 조금 더 있다가 더 크고 근사한 지역에 집을 살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시 제일 좋은 신축 단지에 매매가가 3억 5천 하는 아파트를 전세로 3억 2천에 얻었어요. 2016년도니까 아직 용인까지는 매매가 상승 조짐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어쩌면 그 당시에는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그렇게 4년을 사는 집이 2020년에 갭투자에게 팔렸고 주인이 전세가를 올리자 더 넓은 평수로 돈을 보태서 전세로 이사를 하셨는데요. 아이들도 커갔고 신혼 때부터 33평 전세에 살다 보니까 조금 넓은 집에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좀 있었기 때문에 방 4개짜리 집을 3억 8천에 전세로 가셨어요. 근데 그러자마자 집값이 폭등을 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가 1억에서 1억 5천씩 오른 거예요. 다행히 이분은 전세값이 오르기 전에 계약을 한 거라 3억 8천으로 2년을 살았는데 2년 만기에 주인이 서울에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용인 자기 집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보지도 못하고 다시 집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 됐고요. 8년 전 매매 3억 5천, 전세 3억 2천
입건했던 아파트의 33평 전세가 그 당시에 4억 8천, 매매가는 7억. 와, 정말 제 단골 손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매번 전세를 얻을 때마다 집을 사라고 권했었거든요. 그때마다 자기는 조금 더 떨어지면 산대요. 그리고 사도 용인엔 안 산다고 그랬던 분인데 4억 8천에 전세 계약을 하던 날 제게 한숨을 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4년 전에 집을 샀어야 한다고, 용인을 너무 우습게 봤다고. 그럼 지금이라도 집을 사라 했더니 이제는 아이들이 커서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들고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당분간은 담보대출 원리금을 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시티에 분양이나 하면 청약이나 해볼 계획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청약 통장은 거의 만점에 가까우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한 2억 정도는 받은 상태라 매달 내는 이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4년에서 5년 후에나 있을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도 참 걱정이기는 해요. 한 동네에서 한 4년 정도 살다 보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요, 그 동네의 장단점을 다 알 수 있어요. 어느 아파트가 동네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지, 어디가 잘 안 오르는지, 또 어디가 잘 오르는지, 아니어도 우리 동네만의 강남 같은 단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4년 이상 살아봤는데도 동네가 호재도 없고 아무 메리트가 없다면 빨리 옆 동네를 살피고 윗 동네를 살피면 돼요. 내가 사는 동네를 기점으로 해서 인근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파악하는 것은 비교적 쉽거든요. 세 번째의 경우가 제일 안타까운 경우이긴 한데, 친분이 있는 분이다 보니 솔직한 제 마음은 지금이라도 그분이 청약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괜찮은 단지를 샀으면 좋겠어요. 아직 대기업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충분한 능력이 되고 8년 전, 4년 전의 집값은 빨리 잊어버렸으면 좋겠거든요. 실수요니까 그렇게 살다가 여유가 생기면 비과세 받으면서 갈아타게 하면 되거든요. 오늘 GTX를 타보면서 시간이 흐르면 결국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저는 이제 GTX 타고 수서까지 갔다가 수서역 좀 구경하고 지금 반대 방향으로 지금 동탄행 타고 구성역에 도착했어요. 저랑 같이 한 GTX 여행 어떠셨나요?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혼자 중얼중얼 한 이야기는 수많은 상담을 해본 중개사로서, 그리고 또 생활인으로서, 그리고 내 집을 또 어려운 환경에서도 마련해본 그 실제 수요자로서 보는 관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참고 삼아서 좀 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GTX를 타면서 그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이제 빠른 교통수단이 생겼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물론 당연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출퇴근 시간 얼마나 걸리니,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아이들을 부모님들은 다 똑같을 거예요. 대도시에서 키우고 싶은 마음, 저도 정말 그랬었고요. 그러나 그러지 못해서 지금 저도 용인에서 두 아이 다 키웠고 서울에 정말 자주 갈 수 있는 여건들이 이제 마련이 됐다라는 게 저는 되게 감회가 새롭고요. 제가 아기들 어렸을 때 이렇게 데리고 다녀서 놀면서 느꼈던 그 거리감, 그 이동하는 시간의 피곤함. 그래서 아이들이 거의 4-5시간 서울에서 놀고 이동 1-2시간씩 하고 1시간 반씩 왕복 3시간 쓰면 내려오는 전철 버스 안에서는 완전히 떡실신이에요. 떡실신 돼서 거의 뭐 졸려갖고 피곤해가지고 그날의 재미있었던 추억은 이제 저 멀리 가는 거죠. 이제 피곤함만 남았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너무 기쁩니다. 이제 젊은 애기 엄마들 굳이 자가용 이용하지 않아도, 주차비 막 3만원 4만원 쓰지 않아도 이제 서울을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낮 시간대 아이들 학교 끝나고 나서 갔다 올만 할 것 같아요. 예, 이제 전 구간 개통되면 우리 삼성역도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산도 갈 수 있어요. 일산도 금방 가기 때문에 전 구간 개통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전 구간 개통 4년 남았네, 5년 남았네, 2028년 완공인데 못할 것 같네 하지만 결국은 합니다. 결국은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가요.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준비되신 분들은 지금 잘 골라서 내 집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는 또 현장에서 계속 만나 뵙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문의 주시고, 이 지역에 대한 설명 듣고 싶은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문자 주시면 제가 예약해 드릴 테니까 방문해 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적 성장을 돕고 싶은 사람, 공인중개사 김선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